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지식방송 맡고 있는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젠테이션보다는 둘이서 같이 토크하는 형태로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질문하라고 그러셔더라도 잘 안 하실 테니까 물론 하고 싶으신 분은 이따가 손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첫 번째 세션 게스트이신 소가영 사장님 모시고 성공적인 미래를 현실로 IBM 빅데이터 플랫폼.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빅데이터 플랫폼 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과연 무엇일까? 저것이 그냥 단순 솔루션들의 그냥 조합일까? 아니면 진짜 플랫폼이란 무엇일까? 그런 것이 궁금할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네, 앞에서 PD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 이제 기조연설에서도 많이 들으셨듯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미 지금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IT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IBM에서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네.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계세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제 막 알려지는 거죠? 네, 예, 지금 예.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 하는데 가장 여기 보면 다 아시겠지만 3V라고 하지 않습니까? 볼륨, 벨로시티, 그다음에 버라이어티. 근데 맨 밑에 보면 4사분면에 보면은 메라시티라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처음 보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빅데이터다라고 하면 3V라고 해서 빅데이터 디멘전이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특징들을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한 개의 V를 이제 각 벤더사별로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IBM에서는 이제 베라시티라고 해서 이 빅데이터로 흘러간 데이터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앞에 보시듯이 이제 버라이어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 다양한 소스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거기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분석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IBM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베라시티, 네. 그리고 이제 이 빅데이터니까 당연히 볼륨적으로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것들은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 얘네들이 실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얘네들을 근데 실시간 처리를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의미도 좀 반감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IBM에서 또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벨로시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장표에 보면은 빅데이터는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면서 거의 뭐 전지전능한 올마이티 같은 뭐 다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아까 여기 관객분들도 아무도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도입했을 때 어느 분야가 제일 먼저라고는 그렇지만 몇몇 분야가 제일 영향을 미칠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비즈니스에서 지금 사용하고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비즈니스 지금 하고 계시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장표가 말하는 거는 그렇고요.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고객 데이터들 보시면 뭐 기업 내에 존재하는 뭐 콜센터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고객들이 요즘에 이제 소셜 SNS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인터랙션 하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나 다채널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뭔가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통합해서 고객에 대한 360도 뷰를 이제 확보할 수 있게 하게 된다라고 보면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겟팅해 와서 하실 수가 있겠고 이제 뭐 이런 쪽에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머신 데이터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 처리해서 어떤 뭐 장애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네. 적용화 가깝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고객 데이터나 뭐 머신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예전에도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요즘 와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핫하게 좀 뭔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이거를 이렇게 또 활용하려는
뭐 배경이랄까 그런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인프라가 그만큼 되어 있다는 겁니까? 뭐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그만큼의 이제 데이터들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고객 이제 기업에서 더 이상의 이제 이 운영의 자동화나 뭐 이런 측면에서의 뭔가 경쟁 우위나 이런 거를 찾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최적화하고 조금 더 나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다각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한 데이터들이 이미 준비가 되었고 IT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ERP가 90년대 때 그전에 뭐 MRP 있고 뭐 이런 거 있다가 ERP가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되게 그것에 대해서 생뚱맞게 생각하는 분도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표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되게 프로세스가 정형화된 것처럼 네. 이 빅데이터가 우리가 그동안 그냥 관계, 비정적으로 그냥 내버렸던 것들이 나머지 부분도 이제 정형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좋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야, 내 프라이버시는 또 어떻게 되나 하는 약간 우려도 있어요. 아, 네네네. 요즘에는 워낙에 그렇죠. 소셜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도 다 기업들이 가져다 분석을 하고자 하기 네. 때문에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네. 과연 전 정형화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자, 한번 먼저 잠깐 사례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예, 어떤 게 예. 어떤 사례가 있는지. 지금 보시면 이제 해외 사례긴 한데 이제 컨스턴트 컨택이라고 해서 이메일 마케팅 하는 이제 업체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했던 거는 이 언제 내가 최적의 시간을 이 마케팅의 최적의 시간을 찾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리스판스들을 언제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은 리스판스를 주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년에 지금 한 350억 건 정도 되는 그런 이메일들을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분석 시간도 단축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에 따른 이 효율성이랄까요? 네. 이런 것도 좀 증대가 된 거고요. 네,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이런 걸 보니까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나중에 음성까지 뭔가 이렇게 분석이 된다면 콜센터의 프로세스가 되게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해요. 네. 아주 이메일도 이렇게 되니.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유폰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이 통신사인데요. 이 업체가 원했던 거는 이제 고객 이탈 방지를 좀 줄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캠페인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IBM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고객의 아까 360도 뷰를 확보한 다음에 적절한 캠페인을 하게 됨으로써요. 실제적으로 이탈 방지가 한 뭐 15에서 20% 정도 감소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CDR 데이터, 콜 데이터 있잖아요. 그 상세 데이터도 이게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통신사 네. 데이터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실시간 처리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라는 네.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가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빅데이터가 되면 사례해 봤듯이 거의 고객에 대한 관계나 고객에 대한 어떤 베니핏 서비스들이 완전히 기하급수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을 경쟁사한테 밀려버리면은 사실 기업은 매출이 있어야 되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는 고객이고 그런 면에서 되게 어떤 빅데이터가 단순하게 유행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보면 확실히 이제 고객 관련된 쪽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 접점에 있는 통신사나 이런 쪽이 이제 빅데이터 도입이나 이런 쪽이 좀 지금 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계 데이터들, 머신 로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지금 먼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여기 오신 분들 IT 쪽 회사 내에서 IT 이제 관련된 이제 리더분들 팀장분들 많으실 텐데 분명히 요즘 와서 빅데이터 하니까 위에 경영진 분들이 이제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 야 빅데이터 우리도 한번 검토해봐, 기한제 한번 내봐, 발표 좀 해봐 이럴 때 좀 되게 막막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것을 실제로 우리 기업에 도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네. 그런 이슈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렇게 좋아져,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라고는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냐라고 해서 보면은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소스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뭐 콜센터 데이터도 있고 이런 거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이고요. 네. 또는 기업 아웃바운드에 있는 소셜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까지 다 연계해서 보고 이제 뭔가 분석에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러다 네. 보니까 이런 그 다양한 소스들에 대한 이해나 연계 이런 부분에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가 말해주듯이 굉장히 데이터 타입이 다양하다는 거죠.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들까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에 저장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 부분 또 데이터 사이즈가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또는 아까 실시간 데이터 처리들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이제 먼저 생겨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어떻게 기존의 IT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익숙하지 않은 분야. 네. 그럼 IT 하는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도입했을 때 이것에 익숙해지려면은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해서 뭔가 팁 같은 거 물론 이제 뭐 IBM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쓰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요. 또 팁 같은 거 일단 뭐가 있을까요? 팁이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빅데이터라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들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화두가 된 지가 작년부터이기 때문에 작년 아니죠. 그 전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조금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런데 뭘 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저희 갖고 오는 생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팁은 나중에 또 물어보고. 네. 자 그럼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IBM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플랫폼이어야만 되죠? 사실 이 각각의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보면 각각의 솔루션으로 매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을 뭐 정형 데이터 관리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미 구축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에 빅데이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걸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프로젝트를 하시고 그 이후에 세컨 프로젝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플랫폼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사일로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구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뭐 인프라의 재활용 측면이랄지 개발이나 또는 뭐 비용적인 측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베너핏을 보실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개념만 있는 건지 구성도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IBM에서 얘기하는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보시듯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각각의 영역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각각의 솔루션들이 매핑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밑단에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 소스에 대한 통합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소스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이제 인모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스트링 컴퓨팅 영역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둡이나 또는 기존의 정형 분석하시는 DW 영역을 통해서 대용량 정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윗단으로 가시면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얘네들은 이제 분석을 가속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또 이제 플랫폼의 장점 중에 지금 잠깐 생각이 난 게 요 엑셀러레이터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모델링도 공유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윗단으로 이제 가시면 시각화나 탐구 부분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소스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고 또 얘네들을 내비게이션하고 또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 그 옆단에 있는 빅데이터의 관리나 개발 부분까지를 다 아우르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 우리도 도입해야겠다 하게 되면은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다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뭔가 서제스트 하는 것은 뭔가 부분적으로
뭐 가장 적용할 분야부터 먼저 부분을 먼저 이걸 플랫폼이지만 이걸 다 구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떤가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다 구매하시라고 하면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정말 네.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IBM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비즈니스 중심으로 뭔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지금 기업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실시간 분석이 필요하다. 아니다. 얘네들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정형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화해야 된다. 아니면 뭐 하둡 기반으로 해서 일단 데이터들을 다 넣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각 기업마다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급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을 먼저 이제 구축을 하시고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보면 저는 좀 새로운 용어가 저 익숙치 않은 새로운 용어가 시각화 탐구, 그 다음에 스트림 컴퓨팅, 뭐 하드분 많이 들어봤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좀 더 드릴다운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화하고 탐구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빅데이터 소스의 이해라고 그랬는데 여기 제목이 네. 소스의 이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이 빅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부터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 내에 지금 뭐 CRM이나 이메일이나 뭐 ERP나 이런 기업 내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RDB, 뭐 파일, 또는 뭐 그냥 컨텐트 매니지 CM 쪽이나 이런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웃바운드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소셜 데이터, 웹 데이터, 이런 데이터.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하둡 이런 곳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보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또 얘네들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기업 내에서 내가 분석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웹에서 그냥 소셜 데이터로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근원이랄까? 그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려면은 뭔가 이것도 하나의 다양한 확장성이라든지 뭐 검색 엔진 같은 거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보시면 이 솔루션 인포스피어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솔루션이 아까 이제 분석 시각화 이해 이 부분을 담당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밑단에 보시면 연결할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해서 인티그레이션,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근본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부분이 또 분석의 확장성을 보장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웹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웹데이터도 필요해 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커넥션해서 가져다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석의 확장성을 보장하는 부분이고요. 잘 맞추셨듯이 네. 중간에 서치 엔진이 있어서 이 데이터들에 대한 크롤이나 뭐 인덱싱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덱싱 부분이 있어야지만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나 또는 그 검색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담당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지만 얘네들에 대한 보안, 시큐리티 부분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각 사용자별 액세스 컨트롤이나 아니면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한 시큐리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까 데이터 소스의 이해에서 데이터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기록을 하고 데이터와 같이 연관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겁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나 이런 것들, 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소셜에서 온 데이터하고 실제적으로 내 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하고는 이 두 개 간의 정확도는 사실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신뢰도 자, 그 다음에 하둡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둡 제대로 아는 분 별로 많지 않아요.
하도 하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그죠? 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전 모르는데. 자, 근데 하둡이 IBM에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러면 IBM에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둡을 IBM에서 어떻게 이노베이션 했는지 하둡 기반으로 이노베이션 한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죠. 하둡은 기본적으로 안다고 치고. 네, 하드분 이제 잘 아실 거고, 음. 네. 실제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지만 이것들을 기업 내에 데이터의 저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더 얹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성능이나 워크로드 부분을 최적화했고요. 그래서 원래 얘가 처리하는 맵 리듀스 이런 부분들도 더 이제 인핸스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압축이랄지 뭐 인덱싱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분석 역량을 이제 강화해서 넣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아까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는 그런 분석 엔진 부분들이나 또는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빅시시라는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또 말씀드리지만 엔터프라이즈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보안이나 이런 롤베이스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 또 관리나 네.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핸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약간 빅데이터 다른 얘기지만 IBM에서 보면 요새 리눅스라든지 이런 하둡이라든지 이런 오픈 소스들을 거기다가 오픈 소스의 원을 갖고 있는 개방성에다가 IBM 같은 이런 글로벌 밴더의 안정성 네. 이런 거 다 융합시키는 이런 어프로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생태계를 위해서도.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스트링 컴퓨팅,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 용어인데 이 스트링 컴퓨팅 이것이 일단 이 정의가 뭡니까? 스트링 컴퓨팅이란 게? 스트림 컴퓨팅이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지금 흘러가는 데이터, 인모션 데이터들을 분석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 스트리밍 서비스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저희 동영상 보거나 이런 게 네. 스트리밍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의 데이터들을 분석하자. 그러니까 이거 미디어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죠? 미디어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굉장히 여기 왼쪽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밑에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 쪽이나 텍스트 분석이랄지 뭐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 분석이랄지 이런 네. 부분들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이나 텍스트 분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실시간으로 조금 더 이제 흘러가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분석의 비즈니스 좀 적응력을 조금 높인다라고 할까요? 네. 이런 측면으로 보실 수 있겠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트링 컴퓨팅이 적용될 인더스트리? 좋으면 저 인더스트리 한두 개만 뭐 사례 한번 들어주시죠. 네. 네, 이제 저희가 이 스트림 컴퓨팅 하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례는 그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이제 조산아들을 관리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산아들의 그런 헬스 그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스트림으로 계속 받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뭔가 이상이 뭐 심장 박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이 생겼다라는 네. 거를 실시간으로 캐치해서 얘네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솔루션에 이제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밑단에 보시는 그런 머신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뭐 불량률을 조금 낮춘다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활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에서의 그 생산 라인에서의 그런 데이터들도 스트림 컴퓨터를 볼 수가 있나요? 그런 데이터들도 네. 볼 수 있죠. 생산 라인에서 떨어지는 로그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미 그런 로그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런 역량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긴 하거든요. 제조업에서.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서 그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시간성으로 조금 더 이걸 옮기자라는 거죠. 분석 단계를. 네. 자, 그러면 이런 스트링 컴퓨팅을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은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적용이 될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좀 이제 요건 예를 든 건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쭉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로그 단이 쭉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얘는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제품의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로그나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 데이터들까지를 쭉 받아서 얘네들을 이제 뭔가 처리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 분석 또는 데이터를 뭔가 뭐 정형화 처리하면 정형화 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뭔가 비주얼라이제이션들, 인사이트를 이제 보는 데까지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객사에서 보시면 이제 실시간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이제 수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구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들이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수집보다는 수집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하느냐, 네. 실시간으로 그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결국엔 이 실시간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저장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건 실시간 분석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스트림즈가 가지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실시간 수집에서 분석까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정형적인 데이터들, 이건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할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금방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수집 다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다 이제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정합성이랄까, 그다음에 품질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지해야 될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IBM에서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밑단에 아까 보셨던 데이터들의 통합하고 품질 관리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데이터들을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한 품질이나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나 또는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당연히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이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이 중에서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 거 네.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네. 보면은 그 앞단에 그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이제 딱 보면은 사실 감이 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스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고객 정보들을 그러면 360도 뷰를 확보해서 뭘 할 건데 라고 보면은 이제 뭐 고객 감속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의 뭐 이탈 방지 아까 유폰에서 적용했듯이 그런 쪽에 사용을 한다든지 또 프로모션 최적화나 고객을 또 세분화해서 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실시간성으로 데이터들을 보면서 아까 잠깐 예를 들어드린 이제 환자 모니터링이나 또는 재난 감지나 뭐 이런 부분들 또는 교통망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신 데이터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네트워크나 또는 뭐 IT 로그 분석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신상품 도입이나 이런 쪽은 이제 평판 분석이나 그다음에 또 뭐 브랜드들의 그런 소셜과 연관된 분석을 통해서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분석해서 뭐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쪽의 유스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해외에서는 이 플랫폼을 이렇게 쓰고 있나 보죠? 네. 해외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사례를 몇 개만 추린 거고요. 이제 그 중에 사례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G에서도 실제적으로 아까 그 보신 시각화 쪽 데이터 익스플로러 이런 쪽 그 솔루션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30개 이상의 그 데이터 저장소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뭐 통합해서 볼 수 있고 뭐 그런 통합을 통해서 비즈니스들의 운영을 조금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베스타스라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그 풍량 그 터빈 이런 것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지 가장 에너지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데이터 사이즈가 많거든요. 한 뭐 3페타 이상 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둡 기반의 이제 빅인사이트라는 그 제품에 넣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든지 아까 그 유폰의 뭔가 실시간 분석 그다음에 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정형 데이터긴 하지만 네. 2페타 이상의 분석했던 것들을 굉장히 26시간에서 2분이라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실제적으로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좀 이득을 보신 네.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막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회사에서 구현하려고 한다면 회사의 어떤 조직 체계랄까 프로세스는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건 사실 뭐 기술적인 질문은 아닌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IT 부서에서 아직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가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물론 요새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나오듯이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야 되겠고요. 그리고 비즈니스하고 IT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네. 조직들도 뭔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뭔가 그냥 느낌이 회사의 조직 형태도 좀 바뀌어지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듭니다. 그냥 토크를 나누면서. 자, 그러면 잠깐 정리해 주시고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죠. 네. 온라인 질문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지금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아까도 이제 피디님이 질문해 주셨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플랫폼으로 뭔가 어프로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솔루션별로 시작은 되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 뭐냐면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모든 거를 한 번에 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초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고 향후를 보시게 된다는 거죠. 넥스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플랫폼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점을 많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컴포넌트들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도입하는 도입 비용이나 개발하시는 개발 비용 이런 부분에서도 이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모델링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좀 반응을 얻고 있는지, 뭐 평가라든지 해외에서는. 네. 지금 저희 이제 보시면 이제 포레스터하고 그다음에 가트너 평가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각 이 빅데이터라는 걸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솔루션들이에요. 그런 것들 보시면 IBM이 그래도 리더로서 평가는 받고 있는 거고요. 모든 이제 각 솔루션 필라마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결국에 빅데이터라고 하면 하둡 기반의 솔루션들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둡 기반의 솔루션들에 대한 포레스터 평가를 제가 이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IBM이 현재 이제 오퍼레이팅적인 측면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온라인에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류지원님하고 이수호님 비슷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빅데이터 플랫폼 얘기 듣고서 지금 이수호님께서 빅데이터 구현하려면 큰 서버실과 많은 서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내 제조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접목할지 검토가 됐는지요. 그 다음에 류지원님도 이것이 하드웨어 위주로 이걸 플랫폼이 구성이 되는 건지 소프트웨어인지 뭐 이런 거 궁금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지만 얘네들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디펜던시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서버들, 많은 규모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드비나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저가용 스토리지의 데이터들을 많이 병렬 처리를 해서 뭔가 네.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꼭 큰 서버에서 뭔가를 시작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기업 내에서 필요하신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계들 생산 라인에서 떨어지는 그런 로그들을 좀 더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호님, 어떻게 하면 쉽게 빅데이터에 대한 ROI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왜냐면 이런 거 도입하려고 하면 윗분들한테 어떤 근거를 말해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도입돼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실은 지금 빅데이터가 얘기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국내에서는 이제 지금 시작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ROI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단에서 설명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빅데이터의 분석 어프로치는 결국에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뭔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초기 도입이 돼야 되고 네. 그 이후에 밸류를
찾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실 국내 기업의 이제 이런 형태에선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ROI를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분석하겠다, 이걸 하면 얼마나 좋아집니다라는 게 없이 뭔가 투자를 얻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건 네, 하죠. 알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의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애널라이즈를 해서 결국 고객에게 인디비주얼리 고객에게 맞는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차별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나의 니즈를 기업이 알아서 파악해주고 그거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을 나에게 제공해 주었구나에 대한 로열티 증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를 들면 SNS에 대한 비정형한 데이터를 나의 SNS 글들을 기업이 마음대로 발췌해서 분석해서 나한테 떨어졌네라는 그 거부감이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생각하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선뜻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재 IBM 빅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실 그 소셜 데이터들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무작정 저희가 다 가져다가 분석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걔네들이 자기네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고요. 이제 그거를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그 정보를 좀 파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글쎄요, 뭔가 신상품이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잘 접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이런 피드백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즉각적인 캠페인이나 이런 쪽에 이걸 접목하기에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희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예. 지금 질문하신 분 이렇게 생각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한 지금 그냥 일반적인 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소셜 정보에 대한 뭔가 뭐 법규라든지 어떤 뭐 레귤레이션 같은 것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강동호님, 분석 툴도 플랫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SPSS나 SES 등 분석 툴과의 연동도 가능한지요? 네. 얘는 결국엔 당연히 데이터를 분석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 빅데이터 플랫폼 위쪽에 보면 어널리틱 부분이 따로 이제 얹어져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포함이 되어 있진 않지만 SPSS나 뭐 저희 뭐 SAS나 뭐 이런 것들하고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이미지 동영상의 경우엔 정형 데이터로 가공할 때 보안을 위한 암호화 방식도 있는지요? 실제적으로 얘는 이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는 흘러가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앞단에 그런 이미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주는 다른 솔루션들이 이제 붙어야 되는 거고요. 걔를 이제 정형으로 바꿔주는 이런 솔루션과 연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솔루션에서 만약에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되는 거죠. 네. 자, 뭐 지금 이제 질문이 이제 더 많은데 저희가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게 언제 소개된 거죠? 작년부터 저희가 작년. IBM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소개된 것들은 작년에 비해서 되게 그 내부 컴포넌트들이 되게 구체화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것이 올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객들도 생길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필드에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시장 지금 추이. 굉장히 이거 빅데이터에 대한 고객들 관심 많으시고요. 네. 예,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POC들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다 모든 기업에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 안에는 정형 데이터 분석이나 지금 기업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도 다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로 전환해 가지 않으실까,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요청도 많이 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소강 차장님께서 뭐 지금 거의 이틀 밤을 새셨어요. 이틀 밤을 새가지고 지금 거의 잠도 안 자시고 이틀 잠을 해서 또 오늘 나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지식과 관점을 여러분들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아주 불꽃 같은 투혼을 발휘해 주신 소강 차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